적어도 2년 내지 1년 전에는 어떠한 전조 현상을 다 시장에 던져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은 그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알고 96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유동성을 체크하고 있었다. 푸틴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딱 두 번의 세계 경제 또는 아시아의 경제 외환위기를 경험을 했죠.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경제위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흔히 경기 둔화다 내지는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세 번인데요. 두 번 앞서서 있었던 두 번의 위기는 다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1997년,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 1997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제가 전공을 파생상품으로 했다는 말씀은 저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97년도에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코스피 200 주식 선물 거래소는 있었는데 외국환 선물 거래소는 없었어요. 지금은 부산에 외국환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환 선물 거래의 그 가격 변화를 연구 자료로 모으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당시에 켄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상업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원달러의 환율 시장이, 역외환 선물 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97년 6월 달에 그 당시에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시장 현재 현물 가격의 환율이 1달러에 한 880원에서 890원, 하여튼 800원대 후반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97년 6월에 싱가포르 사이맥스에서 거래되고 있던 선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거래 내용을 찾아보니까 97년 12월 달에 1달러에 1,800원에 거래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거래되는 게 1달러에 880원, 890원인데 6개월 있다가는 1,8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사인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환율 격차지만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한국 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외 시장은 알고 있고, 그래서 역외환 선물 거래소에서는 12월 달 환율이 1달러에 1,800원으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쪽으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8년 동안 했던 것이고요. 2005년도에 다시 한국에 제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미국 아주 큰 주 정부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네소타주 또는 펜실베니아주, 이런 주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스카우트했던 그 연구기관의 임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2005년 한 5월 달쯤 될 겁니다. 앞으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금 가격이 비싸봐야 온스당 한 600에서 900 사이, 900달러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00달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이상한 소리라고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그런 예측을 하나 해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상을 놓고 볼 때 미국 경제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제가 미국 워싱턴 DC로 나가게 됩니다. 피터슨 II라고 브루킹스 연구소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국제경제연구소인데 이 버거스텐 소장이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텟 트루먼이라고 하는 1997년 외환위기가 날 당시에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행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결국 97년, 98년 외환위기는 날 수밖에 없었고, 미국 쪽 연방준비은행은 그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알고 96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유동성을 체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2006년이 되어서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피터슨 II를 갔을 때 제가 만났던 텟 트루먼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장을 했던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쟁쟁한 석학들이 피터슨 II에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구소에만 있지를 않고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가 많이 열려요. 매일 거의 열리다시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자동차 3사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미국 정계에서도 또는 경제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상하원의 경제 관련 커미티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슈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중국 위안화를 45% 절상하라. 이거는 마치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던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를 45% 절상시켰던 그 과정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 위안화를 45% 절상하라. 이건 이제 대외적인 이슈였고요. 미 상원 하원에서 열리는 경제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국 국내 문제 중에 하나가 서프라임 괜찮냐라는 이슈였어요. 근데 아마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서프라임 괜찮냐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연구했던 전문 싱크탱크도 없을 것이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마 생소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국에다가 리포트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크게 반응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입국을 해서 있다가 2008년도에 다시 나갔어요. 8월 달에 다시 나가서 이제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역시나 그 서프라임 위기가 2008년 1월 달에 미국의 중요한 모기지 회사, 미국의 모기지 회사라고 하는 거는 집을 살 때 이 대출을 해주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항상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근데 2008년 1월에 아마 모기지 회사 중에 큰 회사가 부도가 났을 거예요. 부도가 나고 한 7, 8개월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모기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8년 8월 달에 미국에 다시 가고 8월 중순쯤에 워싱턴 DC에 다시 이 아파트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의 미국 워싱턴 DC의 문제는 서프라임 위기가 아무래도 터질 것 같다라는 이슈였고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리만 브라더스가 9월 달에 부도가 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리만 사태가 9월 15일 날 아마 부도가 났을 걸로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부도가 났을 걸로 기억이 되고 부도가 나자마자 세계 경제는 급속히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었고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이 모든 결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4일 날 미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1월 15일 날 아마 조지 부시 대통령 주니어가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모든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위기, 즉 97년, 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2년 내지 1년 전에는 어떠한 전조 현상을 다 시장에 던져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첫 번째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았지만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 미국이 충분히 해결할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세 번째,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가능성 세 가지인데 시장에서는 강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었죠. 저도 2005년도에 금값이 뛴다고 했는데 2,000달러까지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금값이 2008년이 되어서 2,000달러까지 가버립니다. 뭐 2,000달러 찍지는 않았지만 1,900달러, 1,960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금본위 제도로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가 터지자마자 결국은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라는 이 구호는 묻혀질 수밖에 없었고 또 2008년도 아마 9월인가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미국은 한 2개월, 3개월 뒤에 서프라임 위기를 맞이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약간 그 갭이 메워지는 그런 또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 중심의 시스템이 휘청거리는 순간에 이 중국 경제 시스템이 반대급부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형태가 최근의 경제 위기의 하나의 그 결과론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번에 나오는 위기인데 아직까지 경제 위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만큼 비견될 수 있는 경제 위기는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죠. 단순히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2년 내지 2년 반 정도 세계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라든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전하다는 점, 또 미국 달러화의 어떤 강세 문제, 지위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그 패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중국이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약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닥터 둠 루비니 교수의 생각 중에 하나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갈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 위기는 그냥 하나의 침체 둔화 측면에서 벗어나서 2024년 정도가 되면 해결이 되어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낙관론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런 복합 위기, 즉 금융 위기라든지, 왜냐하면 금융위라고 하면 SBB 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상업은행, 지방은행들의 위기 문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마저 인수가 매각이 될 정도의 금융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상업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다는 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4%대 중반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 연준이 금리를 아직까지는 떨어뜨리거나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 없고 최대 올해 안에 2번 더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점, 이런 점들을 다 놓고 보면 전반적인 위기가 사그러들기보다는 꺼졌다고 생각하는 불시에서 위기가 불이 지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전조현상이 그러면 뭐냐라고 말을 하면,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6.25 전쟁과 같이 일정한 형태의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완만하게 크림반도 문제라든지 다른 지역이 복구가 되면은 아마 DMZ 같은 형태로 휴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푸틴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도 한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옛날 과거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났을 때 51년부터 휴전협정 회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회담 시작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 그러면 소련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소련에서 휴전을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53년 7월까지 끌게 된 내용이었고,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면 뭔가 휴전이든 아니면 전쟁이 끝나는 조짐으로 해석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는데, 지금까지 2-3번 이상 아마 물밑에서 만난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 번 만났을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미국의 고위 간부들이, 관계자들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해결을 이야기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ING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푸틴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을 제대로 반영된 그런 휴전협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하는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연준이 금리를 당장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정도에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올해 계속 금리를 가져간다는, 올릴 수 있다, 2번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2%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심기라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은 또 미국서 공부해서 친미주의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에 중국이 또 해방을 놓는다는 표현보다도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서 세계 질서를 흐트러 놓는다면 상당히 혼란한 모습으로의 미국 달러와 지위라든지 미국의 위상 문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세계 경제의 위기 전조 증세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계속해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예측을 하실 때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적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이면서 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하나의 시나리오적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